우공당 이 사람들도 보면 제일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을 몰라요. 이승만의 건국기둥이 있죠. 4대 건국기둥.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강의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따라서 기독교 입국론. 요게 이제 4대 기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정치학교에 오셨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4개 기둥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자유민주주의 같지만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4대 기둥을 받을 때 실제로는 제일 뒤에 있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정치학자들도 몰라요. 연세대학교에서 이승만 학파를 강의하신 교수들도 헛방 지르고 있어요. 보면 왜? 이승만을 왜 이해 못하느냐? 이승만은요, 목회자를 뛰어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건 한성 과목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이죠. 이승만의 신앙은 배워서 안 그 학문적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신앙은 더 아니고, 한성 과목에서 이제 5년 7개월 동안 감옥 사는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경선한테 내일 아침에 아들의 시체를 찾아가라고 통보했어요. 내일 아침에 시체 찾으러 오라고. 그날 저녁 죽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선고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배제학교에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때까지는 이승만이가 교회는 다니고 배제학교를 다녀도 예배도 드려도 기독교인 아니었어요. 가짜죠. 사실은 공부하려고, 그때 영어책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영어 공부하려고 성경책 읽은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드디어 큰 본 어게인이 일어나는데, 내가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정말 살아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온몸에 열기가 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완전히 그 유대교에서부터 이 신약의 교회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사건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인데, 이 구약을 신약으로 바꿔놓은 사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쓰신 분이죠. 바울이 없으면 인류 역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분도, 사도 바울도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배워서 예수를 안 게 아니라 정면 충돌했습니다. 예수님과 정오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냐. 이 한 사건이 결국 인류사를 가늠하는 사건이 되었는데, 바울의 회심이죠. 바울의 회심. 그와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승만의 회심인 겁니다. 한성 과목에서. 그 후에 이승만이가 그 영적 체험을 통하여 일어난 그 이승만의 그 최고의 은사인 관통하는 거 있죠. 그걸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개인, 사건, 국가, 시대를 딱 보면 이승만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한눈에 딱 들어보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게 이승만이가 배워서 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서 일본을 본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일본 다 봤죠. 그런데 일본을 보는데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이승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일본에 대해서 잘 헛방질렀던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일본은 진주만을 폭격한다. 그래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내막기 1922년도입니까? 하와이의 신문에 그 기고한 인류 역사상 이승만 대통령이 헤겔 철학 타락으로부터, 변정론으로부터 앙겔스, 그 다음에 칼막스로 일어나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최초로 관통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처칠도 몰랐습니다. 루스벨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예언 딱 하는 거죠. 저 17년에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붉은 용과 같다. 100년 안에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저거는 사탄이다. 뭐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보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 다음에
공산주의 내막기, 이 모든 능력이 배워서 한 게 아니고 이승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관통력, 이것 때문에 이승만은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딱 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용이 아니고 국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막 자화자찬하고 뭐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비교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뭐 드골이라든지 또 루스벨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회고록을 다 쓸 때 그 회고록 안에 이승만에 대한 내용이 다 있어요. 네, 있는데 윈스턴 처칠의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정치인, 속어도 써놨어요. 불려고라고 해요. 불려고. 가장 세계 정치 무대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람, 이승만.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나 하면은 어떤 책에는 이승만은 사회운동가의 선을 넘었다, 정치인의 선을 넘었다, 종교적 예언가의 수준으로 들어갔다, 이런 글들이 많이 비교 평가가 되어 있어요. 이승만에 대하여. 그런데 대한민국을 이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이 크고 적은 정치인들이 이승만을 모르는 거야. 제가 만나보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저는 정치인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만나서 인사 끝나면 뭐 밥을 먹거나 뭐 차를 마시거나 하기 전에 항상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역사 퀴즈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해보라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지고 그 다음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진 뒤에 한국에 들어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걸 내가 항상 물어봐요. 물어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도 이거 모르면요 절대 졸업 안 시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정치하신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올, 그게 뭐 그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거와 정치와 뭐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의 생일을 아는 것만큼 중요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10월 16일 날 한국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원자탄이 터지고 바로 못 들어왔는가? 왜 미국이 강태기연금을 시켰는가? 이런 기초적 상식을 모르면 안 되죠, 정치인들이. 근데 몰라요. 내가 만난 사람들은 뭐 내가 이름을 직접 대서 미안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비서실장 하신 뭐 임태희 실장님, 실장이 현직에 있을 때 내가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최고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좀 그랬어요. 정치 국회의원은 3번 4번 하면서 그것도 몰라 그랬더니, 목사님 나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다 모릅니다. 목사님 나한테만 모르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다들. 그래서 나는 지금 있는 정치인들을요 싹싹 다 물러가야 돼. 물러가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내가 이 말을 좀 과격하게 해서 항상 이 언론한테 욕을 먹는데, 인간도 아닌 것들이 정치한다고 떠들어. 인간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탄핵을 동의했느니 안 했느니 뭐, 아니 여기서 탄핵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박 쪽 사람들이죠. 그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당신들은 탄핵될 때에, 그래 김무성하고 권성동이 탄핵을 주도할 때 당신들은 뭐 했어 그러면? 도망갔잖아. 도망. 그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더 정치적인 자기 입장 만들려고 뭐 탄핵파는 물러가야 된다. 물러가. 니들부터 먼저 물러가. 양쪽이 다 물러가야 돼. 다. 여러분도 보니까 눈빛이 의심스러워요.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탄핵이 안 된 걸로 생각하면 김무성이 발가락이라도 물어 뜯어야 될 거 아니야. 친박이. 그래야 안 그래요? 다 도망갔잖아. 다 도망. 그래놓고 지금 와서 말이야 뭐 탄핵파가 물러가야 뭐 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둘 다 나쁜 놈들이요 다들.
그래서 기존 정치인들은 싹 물러가야 돼. 싹 물러가야 돼. 싹 물러가야 돼. 그 싹 물러가더니 이 공간이 텅 비어서 그럼 누가 정치하느냐. 그래서 좀 선발하려고 내가 이 정치학교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정치를 안 해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저한테 연구하지 마세요. 그러나 난 정치인을 키우는 일은 나는 목숨 걸고 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손잡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는요 비대한 자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와서 강의하시는 이 교수님들 보십시오. 오늘 조갑재 선생님도 오셨는데 조갑재 선생님은요 천년기념물이에요. 천년기념물. 여러분들 조갑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라고 천하의 정광훈도요 조갑재 앞에는 쩔쩔매요 내가. 여러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사람은 사람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교수님들이 정말 이 주옥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강의할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다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 이것은 정말 철저히 알아야 되고 이승만, 박정희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려놓은 설계도를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공한 나라입니다. 이승만의 설계, 박정희의 시공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 혜택을 안 본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빨갱이들도 그 혜택 다 봤어요. 더 봤어. 예를 들어서 민주화 운동한다고 뭐 체류탄 가스 3번 마셨다고 돈 2억씩 다 타갔잖아요. 그 돈 2억씩 타간 그 돈, 그 누구 돈 타간지 압니까? 이승만, 박정희 돈 타간 겁니다. 여기도 빨갱이가 많아내 보니까 참 반응이 시원찮은 걸 보니까 아니 그게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든 돈이라니까요. 맞죠? 참 정말 참말. 지금 문재인이가 입만 열면 몇 조인데 뭐 애 낳으면 몇 조 준다. 뭐 한다 몇 조. 입만 열면 몇 조야. 내년 또 선거를 사기치려고 뭐 60조를 편성해가지고 지금 국가 예산 통과하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약한 공식적인 돈이 60조가 넘지만은 내가 볼 때 100조 이상을 퍼부을 겁니다. 3분의 2 국회의원 하려고. 그렇게 사기치는 이 문재인이가 돈 입만 열면 몇 조 준다는 그 돈 누가 만든지 알아요?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든 돈이요. 맞죠? 그 남이 만든 돈 가지고 너 왜 자꾸 북한에다 갖다 주고 말이야. 왜 남이 만든 돈 가지고 왜 사기를 치고 난리야.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쳐내야겠다는 거야. 하루라도 쳐내지 돈 안 된다. 이제 오늘 내일에 건국 후에 최고의 비극적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 근데 국민들이 몰라요.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소미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대한민국 망해버립니다. 지소미아 연기 안 해버리면 바로 이미 미군이 벌써 발표했어요. 최고의 미국의 알맹이 다 불러놓고 국방부 장관, 헬스 대사, 한미연합사 사령관 청와대에다 불러놔놓고 면전에다 대놓고 저 인간입니까 저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방송을 할 때에 문재인은 그동안 우리가 비판하기 위해서 뭐 정신상태를 정신병원에 감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내가 보니까 실제로 저 문재인은 정신병원에 가둬야 되겠어요. 왜냐면 본정신 아니야. 그 전에만 봐도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자, 자기 이름도 못 써가지고 문재인 안 쓰고 문정인이라고 썼어. 사인을 할 때. 그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 미국 가서 사인할 때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미국이라고 써요.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근데 성경에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미친 왕이 몇 사람 있었거든요. 첫째가 이스라엘의 첫째 대통령 그 대통령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실제 미쳤어요. 그래서 목동인 다윗이 수금을 태서 찬송을 불러서 악령을 내쫓았잖아요.
중국의 왕들 중에서도 실제는 미친 왕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이 조선 왕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미쳤어요. 근데 문재인의 미친 강도를 보면 사울 왕의 미친 것보다 훨씬 더 미쳤어. 저 완전히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저 대통령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켜야 되지 않겠냐. 왜? 지소미아 이거 하는 걸 보면 저 본정신이 아니거든요. 본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모든 피해를 우리 국민과 국가가 다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고 나는 그 정신과 의사들을 대동하고 들어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문재인을 체포해서 난 정신병원에 가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하나 때문에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말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왜 나라가 망해야 되냐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은 박정희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 전공 과목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너무 모른다. 특별히 학자들도 잘 모른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박정희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짧게 한 5분 동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를 어떻게 보냐 할 때 박정희의 개발 정신, 뭐 경제 개발, 뭐 이런 말들, 뭐 보릿고개, 무슨 뭐 산업화, 무슨 뭐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 그 아이비리그 세계 최고의 그 학문의 정당인 미국의 동부 보스턴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하는 그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사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한 50년 동안. 첫째 독재자라 그래요. 독재자라고.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욕을 바가지로 했던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지금 와서는 50년 만에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지금 극찬하고 있습니다. 극찬.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만나서 살았다고. 네. 자기들의 말을 다 뒤집어 놓은 게 지금 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 중에 이제 그 뭐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베로가 하는 말들을 보면 참 대단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인데 그건 이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오늘은 박정희 리더십에 대해서 이걸 전체 포괄적으로 간결하게 정돈하면 이겁니다. 박정희의 리더십. 이건 아마 여러분 책에서도 못 읽었을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목표를 정하랍니다. 목표를 정하라. 한번 따라서 목표를 정하라. 목표를 정하라. 이게 아이비리그 경영학의 이론과 같은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라. 이게 고풍이 다시 돌아왔어요.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비리그 경영 철학이 지금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옛날 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표를 정하라. 한 개인, 가정, 국가, 학교 모든 존재하는 존재자들은 일단은 목표를 정하라. 목표를 정하라. 목표를 그것도 포괄적인 목표 말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라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영학을 공부도 안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분도 끼가 있는 사람입니다. 끼가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경제 개발에 대한 목표를 딱 설정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도 사람들이 이해되는 목표를 안 해요. 거의 불가능한 목표를 딱 때려버려요. 경북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어. 싸늘하게 말하잖아요. 경북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어.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장관들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돼? 돈이 없습니다. 어이 차지철 권총 가져와. 이거 권총 가져와. 권총 가져와. 권총 가져와. 재무장관 이어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외국 가서 돈 빌려오면 됩니다. 1초 사이에 사람이 바뀌거든요. 권총 하나 때문에. 목표를 정하라. 목표를. 분명한 목표. 목표를 정하지 않은 인생은 살아봤자 헛방. 특별히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딱 정하지 않고 무슨 정치를 하고 뭔 경영을 하고 뭔 지도자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반드시 분명한 목표를 정하라. 두 번째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이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숨어 있어서 그렇지, 안 나타나서 그렇지, 분명히 목표를 이룰 사람이 어딘가는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일단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룰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박정희가 여기에 대해서 천재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를 딱 정하면 이 목표는 누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남도볼까? 누굴까? 박태준일까? 사람을 찾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체를 다 위임하여 이거 이루어내라고 무한 책임을 다 넘겨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목표를 정하라. 사람을 찾으라. 반드시 저도 우리 교회도 이끌고 청교도 영성을 이끌면서 내 밑에서 일하는 한 50명의 스텝 부목사님들 뭐 등등이 먼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교육자회의 할 때 뭐 말을 하면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안 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 안 돼? 내가 이제 일하는 사무장 중에 이제 김바울 뭐 전투 뭐 스피카 뭐 이런 시설 전체 하는 김바울이 있는데 뭐 말하면 꼭 첫 번째 말은 안 돼요. 목사님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청계천 가봤어? 청계천 가면 인간이 필요한 건 다 만들어놨어. 대한민국 청계천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다 만들어놨다니까요. 여러분 또 동의 안 하시네 이거. 여러분들이 뭐 필요해 살다가 뭐 왜 이런 게 없을까 그럴 때는 다른 데 갈 거 없어. 청계천 가면 있어요. 벌써 다 만들어놨단 말이야. 찾으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어떤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이룰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되든지 뭔 지도자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뭔 일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떤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걸 이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위에 불러서 같이 하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세 번째, 기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기간을. 뭘 정하라고요? 한도 끝도 없이 그냥 해봐. 뭐 10년 하든지 20년. 그거 안 되고 어느 시간까지 해내란 말이야. 시간을 딱 정해. 시간을 정하라. 한번 따서 시간을 정하라. 이게 박정희의 경영 철학인데 이게 현재 아이비리그의 경영 철학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얼만큼 앞섰냐? 세계 제1의 지식의 요람이라고는 미국의 동부의 지식 덩어리 그거보다가 박정희는 50년 앞선 거예요. 50년 앞섰단 말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와서 이제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수들, 미국 교수들이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 박정희가 맞았다고 이제 와서 떠들어. 그래서 이 학자들은 원래 속도가 늦어요. 그렇게 속도가 늦고 마지막으로 목표가 정하라, 사람을 찾으라, 기간을 정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무모한 도전입니다. 아멘. 무모한 도전. 지도자들은 무모한 도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제가요, 이게 시국선언문 발표할 때 6월 8일 할 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요, 한 사람만 나를 보고 잘한다 그러고 99명은요, 다 뭐라 그랬냐? 너무 빨라. 그 다음에 말이 너무 강해. 너무 그것은 국민들이 안 받아들일 거야.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 나는 필요 없어. 야, 저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는데 저는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시작한 거예요. 무모한 도전을 할 줄 알아야 돼. 무모한 도전. 그런데 지금 5개월 지난 뒤에 보세요. 되잖아요. 일어났잖아요. 혁명이. 맞죠? 지도자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차츰 안개가 걷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실체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정말 한국이 보유한 한국 사람들은 자기 가까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귀한 줄 모르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이 이공계 계통으로도 지금 그 정구모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원자력 전공 아닙니까? 근데 그분도 잘 알고 이제 대화해 보니까 그분이 벌써 수십 년 전에 바다 위에 있는 이동식 핵발전소를 이분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만드는데 2조밖에 안 된대요. 만들면요 그 배 한 채 이동식 발전소야. 이동식 핵발전소.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세계 특허를 그분이 가지고 있다. 그거 하나씩 만들면요 최소한 부가가치가 3조씩 떨어진대요. 필리핀에도 한 대 팔아먹고 미 개발도 팔아먹고.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걸 귀한 줄 모르는 거야. 저는 우리 국민혁명본부에서 이승만 기념관도 만들고 세계 기독청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내가 다 짜놨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뭐냐. 정구모 박사가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동식 핵발전소. 좋지요? 예. 그죠? 예. 아, 좋잖아요. 그죠? 2조만 만든다거든. 2조?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갔다가 배 딱 떼놓고 전기 팔아먹고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지도자들, 이 위력 있는 교수님들이 우리 한국에서 제대로 못 써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무한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잘 배우셔서 인생 한 번 사는 거 흐느적거리지 마시고 최소한 정강훈 목사의 이상의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되길 감사합니다.